아무도 없는 곳에 두 번째 이야기 아떼. 나를 아떼라고 부른다. 그렇게 불리게 된 데는 너 때문이었다. 경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내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 같았다.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왔는데도 막상 접하고 나니 언어가 낯설었다. 나는 하고 말문을 열려 할 때 너는 내 말을 자르듯 대신 대답했다. 아떼 엄마라고 부르면 돼. 경우는 아떼란 단어가 낯설었는지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다. 너는 공항으로 마중 나와서도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도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렀으면서도 정작 나를 소개할 때는 아떼라고 했다. 아떼란 필리핀에서 가정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경우는 나를 아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경우는 얼굴이 하얀 데다 체격이 작아 계집아이 같았다. 내가 한국에 와서 비로소 알았지만 너는 백수였다. 가끔 연장통을 들고 하루 일당을 벌어오기도 했지만 나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너는 아떼 물, 아떼 밥 하며 입만 움직였다. 너는 경우와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싸웠다. 말보다 몸이 앞서는 너는 성질을 부리고 윽박질러서 채널의 승패를 거머쥐었다. 너는 추리닝 차림으로 빈둥거리다가 밥때가 되면 밥상머리에 먹었던 밑반찬을 또 준다며 반찬 투정을 하기 일쑤였고 가장의 위험을 세우기 위해 허세를 부렸다. 경우는 너의 폭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말대꾸를 곧잘했다. 시골 사는 시어머니는 아들이 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 돈 타령이었다. 너희 집으로만 다 빼돌리지 말고 내게도 얼마씩 보내거라. 어머니, 경우 아빠 돈 벌지 않으요. 걱정하지 않으요. 나 몰라라 해요. 나는 그렇게 대꾸하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있지도 않은 돈을 빼돌린다며 나를 도둑년 취급했다. 너는 매일 TV 채널만 돌리며 희망 없는 세상이라며 분노하기에 바빴다. 너의 말을 듣다 보면 가난한 이유가 너의 탓만은 아닌 것 같았다. 종일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너의 열평남짓 아파트에 내부 구조는 겨우 발을 뻗을 만한 크기의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이 있었다. 산을 깎아 지은 아파트는 지대가 높은 곳에 들어서 있고 12동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방향은 제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모 반듯한 학교는 아파트 안쪽 지대가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동과 동 사이에 있는 지대가 높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보는 일이 유일한 일과가 됐다. 아파트 상가는 출입구 쪽에 있었다. 1층은 세탁소와 미장원, 정육점 있는 코너 쪽에 슈퍼가 있었다. 2층 피아노 학원에서는 종일 댕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국영수라고 쓰인 창문에는 낡은 환풍기가 열을 내며 돌아갔다. 슈퍼는 구멍가게처럼 작았지만 보행로까지 처마를 치고 과일이며 채소, 문구용품까지 진열해 놓았다. 슈퍼 아줌마의 거침없는 성격 때문인지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슈퍼 아줌마는 마음의 말을 담아두지 못하고 무엇이든 들은 대로 주워 삼겨서 심심찮은 대화가 늘 오고 갔다. 무료한 나는 너에게 새끼밥을 차려주고 나와 지대가 높은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서 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보다가 슈퍼에 들러 물건을 구경하곤 했다. 슈퍼 주인 당신은 나를 힐끔힐끔 훔쳐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내 없는 틈을 타서 말을 붙여왔다. 앞집 옆집 다 비슷비슷한 처지니 어려울 게 뭐 있느냐며 힘든 일 있으면 뭐든 흉어물 없이 얘기하라고 했다. 나는 내 아이 병원비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시집왔다. 내가 너에게 시집 온 뒤 너는 2-3번 병원비를 보내주더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내가 나가서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자 너는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일도 못하게 했다. 너는 한부모 가정으로 주민센터에서 경호 몫의 쌀과 식품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것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자 네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물었다. 너는 늘 그런 식이었다. 나는 너의 만류에도 식당 일자리를 구해 일했지만 네가 찾아와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하루 일당마저 받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나는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슈퍼 당신에게 하소연했다. 슈퍼 당신은 내 하소연을 귀담아 들었다. 내 처지가 안타깝다며 위로까지 해줬다. 마음 붙일 곳 없는 내게 슈퍼 당신은 친절했다. 슈퍼 당신은 채소와 과일을 실어 나르는 트럭으로 나를 불러냈다. 트럭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에 세워져 있었다. 슈퍼 당신은 나를 만날 때마다 아이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쥐어줬다. 나는 슈퍼 당신에게 고마웠다. 나는 그 돈을 모았다가 몰래 고향으로 보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내 아들은 나 닮아 눈이 작다. 시어머니가 경태를 보고 한 말이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런대로 필리핀에 있는 아이에게 병원비를 보내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태를 찬찬히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너는 경태만 보면 이유 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너는 눈언저리가 두둑하고 눈이 작았다. 경태는 눈꺼풀에 주름이 잡혀있고 거북이 눈처럼 컸다. 경태는 슈퍼 당신을 닮아서 골격이 크고 피부가 검고 둥그런 주먹코에 눈이 부리부리했다. 어느 날 내가 경태와 슈퍼에 갔을 때 슈퍼 당신 아내는 경태와 슈퍼 당신을 번갈아 바라보며 너무 닮아서 남들이 보면 당신 아들인지 알겠수? 라고 말했다. 슈퍼 당신은 헛기침을 해댔고 나는 뜨끔했다. 나는 슈퍼 개인기에 붙들고 노는 경호에게 경태를 데리고 슈퍼에 가지 말라고 일렀지만 소용없었다. 경호는 학교 생활에 열중하지 않았다. 경호가 다니는 학교를 유배지라고 했다. 결손 가정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 승진 못한 만년 평교사가 퇴임까지 임기를 채우는 학교라는 뜻이었다. 학교는 소문과 다르지 않았다. 경호 말에 의하면 수업 종이치고 한참 후에 교실로 들어온 선생은 한 명 한 명 빈자리를 확인하며 출석을 부른다고 했다. 결석 사유를 반장이나 짝에게 묻고 사유를 느리게 받아 적는 바람에 공부 시간은 적다고 했다. 하지만 결석이 잦은 아이 집에 전화를 해보거나 방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관대했지만 간섭과 규제가 없는 관대는 방임 같았다. 그런 학교에 건 선생이 부임해왔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지다가 높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어떤 경로로든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알았다. 건 선생은 며칠 전 이사 들어온 세입자였다.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로 들어올 수 없는데 불법으로 세를 놓은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이사 오던 날 한 승용차에서 이삿짐 내리는 것을 나와 경호는 슈퍼에 다녀오면서 보게 되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옮기는 중이었다. 짐이라야 책과 노트북, 옷, 가방, 이불, 보따리 등이었다. 건 선생은 물건을 나르다 말고 경호를 보고는 생기 있게 웃었다. 내가 다시 건 선생을 집에서 보게 된 것은 며칠 뒤였다. 경호는 가방을 맨 채 슈퍼에 있는 개인기 앞에서 무릎을 세우고 게임을 하다가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았다. 손버릇이 있는 경우는 개인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
새로 부임했다는 권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날도 경호는 게임을 하다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었다. 저 경호 집이죠. 경호 담임이에요. 경호가 학교에 안 나와서요. 너는 경호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공부할 놈은 따로 있지라며 입버릇처럼 말했기 때문에 경호는 학교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경우, 집에 없어요. 아직 못 갔어요. 경우는 지금 집에 없고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하려 했다. 권 선생은 대충 알아들었는지 퇴근 후에 들리겠다고 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뛰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걸레를 빨아 방을 닦았다. 씻어놓은 그릇들을 가지런하게 엎어놓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와 현관문을 동시에 열었다. 현관문은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광고 전달들을 떼어내지 않아 너저분했다. 좁은 복도에서 먼지 쌓인 보행기, 폐지로 보이는 상자와 신문지, 납작하게 접은 우유값, 말라 비틀어진 화분, 수명이 다 된 장난감, 복도와 연결된 창틀 주위로 마늘 다발과 붉은 양파 망가, 무척 말려놓은 시래, 다발들이 사람 사는 모양만큼이나 어지러이 걸려 있었다. 내가 경호와 경태를 찾으러 나가보려고 할 때였다. 경호가 축 늘어전 잠든 경태를 업고 들어오고 있었다. 저만한 아이를 업은 것 같았다. 그 뒤로 권 선생의 모습이 보였다. 오면서 맞닥뜨린 모양이었다. 학교 선생이 집을 방문하긴 처음이었는지 경호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경호는 권 선생에게 나를 아떼 엄마라고 소개했다. 나는 두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였다. 권 선생도 양복 상의 앞 단추를 채우는 신용을 하며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했다. 호리호리한 키에 균형 잡힌 체격이었다. 내가 차를 끓이는 동안 권 선생은 방안을 일별했다. 내가 차를 내가지고 무슨 차냐고 물었다. 경호가 말룬가이요? 라고 대신 대답했다. 내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차였다. 말룬가이는 현미차 맛과 같았다. 내가 건강에 좋은 차라며 끓여주며 경호는 물맛만 난다며 마시려 하지 않았던 차였다. 차 맛이 깔끔해서 좋다고 권 선생이 말했다.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너는 나와 권 선생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듣고 있을 게 뻔했다. 나는 내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도록 집에서도 밥 줘, 물 줘, 어디가 등 짧은 필리핀 단어만 사용해서 한국어를 익힐 기회가 적었다. 권 선생이 내게 질문하면 경호가 대신 대답해주는 식의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갔다. 너는 지루했는지 벽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눈치챈 권 선생이 꿈은 희망이다 라고 메모한 공책을 경호에게 선물하며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했다. 권 선생이 다녀간 후 책이나 공책을 아무렇게나 여기던 경호가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경호는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경호는 물어보지 않은 장래희망을 스스로 내게 털어놓기까지 했다. 경호가 꿈을 꾸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권 선생은 경비실 담벼락 앞에서 세차를 했다. 미니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내고 먼지떨이와 서랍 속 트렁크 속을 정리했다. 경호와 경태는 어느새 비누 거품이 묻은 자동차 유리문에 매달려 있었다. 권 선생이 비누 거품을 만들어 아이들 얼굴에 뿌렸다. 경태는 자동차 바퀴 옆에 쭈그리고 앉아 경호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 다녔다. 비누 거품이 동그랗게 풍선이 되어 떠다녔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끌어온 물 호스로 경호가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권 선생이 팔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다녔다. 경태가 신이 나서 같은 자리에서 동동 뛰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고 있던 나도 어느새 내려가 경비실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다가 경호와 권 선생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떼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아빠는 아떼 엄마를 싸게 아빠랑 결혼해서 왔대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엄마는 속아서 시집온거랬어요. 절 낳아준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도망갔대요. 경태는 아떼 엄마가 낳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아빠는 아떼 엄마도 도망갈까봐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동생도 아떼 엄마 따라 말을 잘 못해요. 아빠는 동생을 벙어리라며 미워하지만 아떼 엄마가 한국말을 못해서 동생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떼 엄마가 울 때 제가 눈물 닦아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떼 엄마는 한국말을 배워서 동생이랑 저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게 소원이랬어요. 너는 경태를 다른 이유로 미워했지만 9살인 경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권 선생님은 차를 닦던 동작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호 말을 경청한 후 경호 엄마가 이곳말과 문화를 배우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엄마의 권리라고 했다. 너는 어느 날 연장통을 둘러매고 지방 공사장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틈을 타서 경호를 앞세우고 권 선생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우연히 듣게 된 말 때문에 용기가 생겼는지도 몰랐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내 느닷없는 부탁에 권 선생은 낯처해 하면서도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공책에 구멍이 나도록 힘을 주어 한국어를 받아쓰고 소리내어 읽었다. 경호는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고 나는 고마워서 권 선생의 집을 청소했다. 주방 싱크대를 닦고 와이셔츠를 비벼 빨고 행주를 삶고 김치전을 부쳐주었다. 어떤 날은 함께 둘러앉아 먹었다. 내가 손으로 김치전을 집어 접시를 닦아가며 먹자 경호와 경태가 따라했다. 너는 나와 같이 음식 먹을 때 똥 닦은 손으로 먹는 거냐며 더럽다고 했다. 음식은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은 왼손으로 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는 단어 수준의 말밖에 알아듣지 못해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맛있어요? 권 선생이 맛있다고 말하자 내가 되물었다. 아니요, 따라해봐요. 맛있어요? 나는 따라했다. 맛있어요? 나는 권 선생의 입 모양을 따라 흉내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네,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 참 잘하시네요. 나는 소녀처럼 웃었다. 나는 이제 띄엄띄엄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다. 선녀와 나무꾼 동화 재미있어요. 나무꾼 선녀 방해했어요. 선녀 아이 둘 낳았어요. 선녀 도망갔어요. 나는 선녀와 나무꾼 동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듯 권 선생에게도 들려주었다.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죠. 권 선생이 내 말에 맞장구를 쳐주니 내 존재를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때 곁에 있던 경태가 권 선생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경태가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나는 경태 등을 치며 말렸고 권 선생은 괜찮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로 향했다. 나는 따라 들어가 집어든 과자를 도로 빼앗아 놓기가 반복했다. 권 선생이 그러지 말라며 웃었다. 말이 없던 권 선생에게 매달릴 거라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경호가 과자 봉지를 뜯어 경태 입속에 넣어주자 권 선생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태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경태는 선녀와 나무꾼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나는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한국어를 배우러 갈 수도 없게 됐다. 네가 지방 공사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래, 너도 도망가고 싶다 이거지? 너는 놀란 눈으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추궁하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졌다. 예전에 너는 게을렀지만 악해 보이진 않았는데 술 양이 조금씩 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라도 된 듯 난폭해져만 갔다. 난폭해진 데에는 경태가 너를 닮지 않은 이유가 컸다. 그렇지만 너는 다른 핑계를 대며 화를 내곤 했다.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창피해서 못 나가겠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너는 내 머리칼을 가위로 잘랐다. 내가 그러지 말라며 울며 소리치자 너는 더 짧게 잘랐다. 너는 나의 감정마저 사온 것처럼 통제하려 들었다. 너는 너 자신은 보지 않고 나만 봤다. 너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육체적 방탕을 저지르려고 했다. 내가 뿌리치자 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우와 경태의 이름을 번갈아 불러대며 둘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불 속으로 숨었다. 경태는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릇을 깼다.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옆집 할머니만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너는 너의 분을 못 이겨 나를 패다가도 어느 날 돈뭉치를 가져와 자랑했다. 자기 몸을 천금같이 알던 네가 사기라도 치고 가져온 것인지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와서는 밤새 을러매며 돈 때문에 시집 온 거냐며 주정했다. 경호는 학습이라도 하듯 그런 너를 바라봤다. 경호와 경태가 슈퍼 당신으로부터 과자를 받아 들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너는 먹다가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슈퍼로 갔다. 너는 무턱대고 찾아가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을 읊겠다. 슈퍼는 아수라장이 됐다. 상가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다. 너는 사나운 짐승처럼 부르짖었다. 저놈은 똥개입니다. 이녀는 갈봅니다. 슈퍼 당신 아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살쾡이로 변해 달려들었다. 상대는 슈퍼 당신이 아닌 나였다. 상가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했다. 그날 이후 슈퍼 당신은 나를 봐도 못 본 채 했다. 어렵게 맞닥뜨린 슈퍼 당신에게 나는 경태 얘기를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태르 당신 아이. 뭐? 슈퍼 당신은 내가 말할 때마다 뭐? 하며 쏘듯 되물었다. 슈퍼 당신도 경태의 외모를 보고 눈치챘지만 겁을 먹고는 발뺌했다. 내 아인지 알게 뭐야. 영리하게 굴었어야지. 내가 네 남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이제 슈퍼 당신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필리핀에 두고 온 아이는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당신 아내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요. 슈퍼 당신을 협박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영문 모를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다. 슈퍼 당신 아내는 경태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다. 아파트 주민이 다 쑥덕거리는 사실을 슈퍼 당신 아내만 몰랐다. 온갖 소문을 다 알면서 정작 자신의 소문을 몰랐다. 슈퍼 당신이 경호와 경태를 과자 훔친 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평상시 같으면 눈 감아줬을 당신이었다. 소년원에 집어넣겠다며 을러맸다. 슈퍼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사정했다. 슈퍼 당신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며 입만 뻐끗했다간 봐라.
라며 나를 협박했다. 나는 너와 살면서 슈퍼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 무능한 너는 난폭해져만 갔다. 나는 너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너에게 나는 아떼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나의 행실을 정당화시켰다. 나를 아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권 선생뿐이었다. 내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한 인격체로 대해줬다. 경호의 말에 의하면 권 선생은 학교 음악 선생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악 선생은 눈이 크고 머리가 길었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권 선생이 털레털레 걸어오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퇴근하고 오는 길 같았다. 나는 미리